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맡고 있는 주예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저희 DYB의 겨울특강 컨셉과 앞으로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VDL 파월이라고 해서 Virtual, Digital, Live라는 컨셉으로 겨울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영역인지 설명을 드린 후에 방금 이시전략연구소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내신 관리라든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선어학원의 스페셜 클래스와 겨울특강 시간표, 레벨, 그리고 각 중학교별 고교 진학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님 뷰카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사는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 volatility.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갈수록 변화가 심하고 uncertainty,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한 그러한 시대, 그리고 complexity, 정보가 굉장히 많지만 ambiguity, 무엇을 내가 취해야 할까? 나한테 맞는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저희 은행사거리 이렇게만 나와도 영어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최선어학원만의 차별점은 뭘까? 또 최선어학원에서는 나름 영어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VDL 파워라는 것을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벌추얼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재원생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최선화학원의 서큘러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설명회도 그렇고 또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특별히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노트북이나 핸드폰만 들고 가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온 것이지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뭔가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최선어학원에서 굳건히 지켰던 이 서큘러 시스템을 항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circular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circular, 순환, circle, 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 번 수업할 때 영어의 영역을 따로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vocabulary, 문법, reading, listening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스피킹, 라이팅까지 한 수업에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단기간 안에 제대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최선화학원에서는 그래머와 보캐블러리의 이제 합성으로서 그래보카 이제 교재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원 자체 교재 중에 어휘 교재가 있습니다. 세이브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동영상 강의로 우리 아이들에게 단어의 어원을 가르쳐주는 학습인데요. 이미 6학년 가이아 이상 레벨의 학생들은 4분기 때 에센스 120이라는 교재를 이미 학습을 하셨을 것입니다. 중등부 와서도 원장님의 동영상 어휘 수업은 계속되는데요. 중학교 때는 STP라고 하는 학령 공통 교재가 있고 또 탑 클래스의 경우 세이브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무엇보다도 어휘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포커스마트라는 교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세이브로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이브 교재는 한 강의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강의입니다. 그 안에서 단어의 어원, 영어 단어가 대부분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단어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영영풀이로 일단은 정의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영어 단어 중에 돈 이러면 money, fair, 뭐 fine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나 상황에 맞게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예문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단어와 관련된 동의어, 반의어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 단어로 공부했지만 굉장히 단어 확장이 많이 되는 그런 어휘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이브 교재 1과에 컨센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컨센트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면 영어 단어 중에서 지금처럼 con 아니면 co, come 이런 식으로 어원이 시작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는 전부 다 together,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scent라는 단어는 feel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느끼다, 즉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품사와 예문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각 단어의 동의어나 그리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세이브 2강에서는 version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vers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turn은 change, 바뀌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내가 바꿔서 번역하다, 번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문과 똑같이 이 version에 관련된 동의어, 시노님과 엔토님, 반의어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세이브 교재를 가지고 원장님 동영상 강의 내용하고 이제 교재하고 같기 때문에 책에다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8년도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영어 교과서 중에 이제 바뀐 가장 큰 차이점은 쓰기 영역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냥 세이브 교재로만 진행을 했었는데 쓰기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를 굉장히 잘 선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에세이에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Save Phrasal Verb라는 또 하나의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Save 교재를 학습을 하고 더 나아가서 Phrasal Verb, 즉 구동사를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동사는 사실 이제 동사 두 단어 이상으로서 전치사나 부사가 나오는 단어이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어휘는 중학교 3학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이러한 단어 외우는 건 사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씩 시키고 아까처럼 컨센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동의어, 반의어까지 배웠다면 그와 관련된 구동사를 한 번 한 강의에 구동사 4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 이제 버전을 배웠다면 간단한 동반이어 외에 구동사는 비슷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무료 동영상이고요. 그것을 이제 교재에 수업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고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는 어휘와 문법들을 라이팅에 어떻게 녹이고 또 최선학원에서 어떻게 평가 그리고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18년도에 교과서가 이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읽기와 쓰기 영역이 강화되었고 그 외의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되었어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서의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와 더불어서 각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체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 그 출판사에서 제공이 되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시험 범위에 중학교 2, 3학년 때는 나오고 있고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은 비록 없지만 그런 프린트물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기와 쓰기 영역이 이제 초, 중, 고 할 것 없이 2018년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최선어학원에서는 발빠르게 2018년도부터 라이팅 교재를 조금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수업이 예전에는 원어민 선생님하고만 했었지만 중학교 들어와서는 한국인 선생님과도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됐는지 뒤에서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이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에 말하는 것은 학생 중심의 학습을 하도록 이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여기 이제 4번에 보면 실생활 요소를 포함한 활동 중심 학습 강조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 학습을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끊임없는 진로 탄색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중학교 1학년 때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별 활동이나 팀별 수행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혹시 이제 핸드폰이 가능하시다면 사진으로 찍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저희 학원 학생들이 수행평가 봤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매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 수행평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연도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수행평가는 1년 내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과목별로 2주는 어떤 과목 수행평가 내고 다음 주는 어느 교과목 수행평가 내고 이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수행평가를 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수행평가가 굉장히 몰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의 학기 말 12월인데 12월까지 계속 수행평가를 산출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이들 수행평가 때문에 학교로 부르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은 수행평가가 중요한데 수행평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락중학교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글쓰기, 그러니까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글을 써라, 몇 문장을 써라 이런 것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본다고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가이드라인을 찍어서 아니면 숙지를 해서 글을 쓰고 학원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저희가 올바르게 첨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수행평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눈여겨볼 점은 중평중학교에서 5, 6, 7단원 단원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은 없지만 그래도 영어의 시험의 중요성을 아는 학교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말을 바꿔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신에 단원평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내신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난이도는 조금 쉬워요. 아무래도 시험을 보지 말라는 취지에서 자유학년제를 만든 것이니까. 그래도 5, 6, 7단은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보통 범위가 3단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수행평가를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태릉중학교처럼 학교에서 이제 배운 문법을 바탕으로 이거 넣어가지고 문장을 반드시 써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꼼꼼하지 않으면은 조건 하나 쓰지 않을 때 다 부분 점수로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경만 쓰면은 수행평가 점수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불암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예고 없이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행평가를 이렇게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아시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 선생님들한테 첨삭을 받고 수행평가를 잘 보내.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이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본다고 하고 팝 퀴즈 같은 걸 내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이제 점수를 잘 받냐면 당연히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무리 없이 점수를 잘 받겠죠. 사실 수행평가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점수 잘 주게 되어 있어요. 문제 만들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본적인 문법을 쌓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을지중학교는 수행평가도 수행평가지만 내신이 또 특히 영어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듯 글쓰기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세이브 프레이저 벌브 어휘를 반드시 공부를 하게 시키고 또 여기에서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원 홈페이지에서 초등부 때처럼 2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에세이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부와 중등부의 다른 점은 저희가 원래 수업 시간에 리딩 수업 시간에 배운 주제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쓰는데 중등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주에 이제 배웠던 세이브 프레이저 벌브 어휘를 이용해서 에세이를 쓰라는 조건이 달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녹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숙제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세이는 금방 쓰는 숙제도 아니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평가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들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니까 특별히 이 온라인 에세이만큼은 온라인 에세이 첨삭팀이 따로 계십니다, 학원에.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save와 save phrasal verb 그 앞에 수업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consent에서 관련된 4가지 동사구, version에서 관련된 4가지 동사구, 보통 이렇게 8개 묶음으로 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녹여서 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영역이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문맥에 맞는 어휘를 맞게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 주어와 동사를 갖추었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갖췄는가, 그리고 내용은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이랑 1년 동안 한 라이팅 교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 교재에서는 에세이의 유형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정의를 내리는 에세이, 비교 에세이, 뭐 내러티브 에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수업이 또 중학교 1학년 때는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VDL 파월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디지털 관리 시스템입니다. 오늘 최선화학원 설명회 처음 오신 신규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큰 대형 학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1대1로 잘 케어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숙제 관리는 어떻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학원의 장점은 데이터 구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LM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매일의 이제 단어 점수라든지 위클리 테스트 점수, 형성평가 점수, 2, 3학년 가면 내신 점수, 그리고 분기별로 보는 형성평가 점수, 숙제 상태, 수업 태도, 에세이 점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아이의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피드백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숙제 샘플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본인 노트를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노트를 구교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설명이 들어가고 또 리딩, 해석 노트 숙제가 이렇게 끊어읽기, 직독직해 그리고 의역하는 방법 훈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제가 나가고 이렇게 채점지 나가서 이제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채점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전교권 안에 드는 학생들의 학습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과목별로 오답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계속 사람이 하는 실수를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영어는 문법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알았는데 틀리는 경우가 아마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문제 쓰고 답 쓰고 왜 답이 이것이 되는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답을 알고 오답이 이게 정답이 되는 이유를 기술을 할 때 억지로 쓰지 말고 진짜 아는 건 쓰고 모르는 건 별표 쳐서 일단 숙제 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확인해서 모르는 부분은 1대1로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숙제 검사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으로 받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학생들이 내는 방법은 문자나 카톡으로 수업 전에 내는 거예요. 내지는 요새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뭐 블로그나 뭐 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내고 그래서 숙제에 대한 뭐 이거 잘했다, 뭐 이거는 이런 게 맞다, 이런 것도 이제 코멘트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질문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답글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이제 LMS라고 최선화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매일 이제 단어를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날의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매일 이렇게 적어서 부모님들께 수업 끝나고 피드백 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숙제 잘했고 오늘 좀 뭐 표정이 안 좋아 보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가지고 부모님들께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가끔 이제 매일 피드백 문자를 받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한 점수를 한번 이제 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를 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우리 아이의 점수를 다 보실 수 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속한 반의 평균 점수까지 막대 그래프로 보이게 되십니다. 프린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첨삭해 주시는 거 부모님들께서 역시나 확인 가능하세요.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에세이 관련된 틀린 문장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어떤 거 잘했고 어떤 거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온라인 에세이도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 온라인 에세이 쓸 때 이제 집에서 에세이를 쓰는 거잖아요. 쓰고 나면 첨삭도 온라인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첨삭 완료가 떴으면은 첨삭 완료가 된 거니까 확인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작성 완료가 됐으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첨삭 완료라는 란이 뜨게 됩니다. 온라인 에세이 쓰고 나서 한 길면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전후로 첨삭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게 학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거든요. 로그인 하셔서 맨 왼쪽에 성적 현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뭐 에세이나 데일리 테스트는 말 그대로 뭐 단어 점수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클리 테스트나 이제 학원에서 분기별로 레벨업 테스트 보는 형성평가 결과 점수 초등부부터 다닌 친구들은 초등부 그 성적부터 쭉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고등부 친구들 용입니다. 그 다음은 VDL의 마지막 L, 라이브 최선입니다. 라이브 수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수업을 저희가 2월 달에 이제 줌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면서 이제 비대면 수업만의 재미와 장점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평상시에 이제 질문하기 쑥스러워가지고 2시간, 3시간 수업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 채팅창에 이제 계속 질문을 한다라던가 아이들도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말수가 없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저희 줌 채팅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어민 선생님 시간도 이제 무리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끔 이제 카메라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아이들도 이제 그게 답답하니까 핸드폰이랑 이제 연동해서 들어와서 목소리 들리고 이제 얼굴 나오게끔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줌 수업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부득이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녹화를 해서 전체 풀 수업 원본을 우리 학생들이 받아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단어 시험지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혹시 대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 시험지 사진 찍어서 또 숙제 검사할 때 받고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또 2차, 3차 검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판서하거나 정답 같은 것을 써줄 때 뒤에 있는 친구들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이제 화면에 이제 다 같이 공유를 하면은 잘 보이고 또 타이핑을 이제 빨리 치면 그만큼 시간 소요도 적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중등부 내신 관리입니다. 중학교 1학년도 내신은 없지만 내신 비슷하게 하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중학교 2, 3학년 중등부에서 최선어학원을 내신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범위는 당연히 이제 학교 교과서 나오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프린트물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가 중요하니까 교과서만 하고 끝내요. 그런데 프린트에서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오고 프린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만약에 모든 학교에 교과서와 프린트물까지 내신 대비 과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내신 대비는 약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어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쉬워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영영풀이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뭐 가로 세로 퀴즈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또 다이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고난도 문제이고 점수 한 4점 정도 됩니다. 이거 이제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단어 공부 따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는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가 않는데 중학교는 어쨌든가 문법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친구들이 문법 수업 하다 보면 저 이거 예전에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험을 봤을 때 통합 문법이라고 해서 이 문법과 저 문법을 교묘히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면 이제 그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문법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해주고 있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문 내용을 활용해서 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 이제 잘 나오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은 추론 문제라고 해서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을 뭐 이런 응용 심화 문제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배점이 높은 건 사실 서술형이죠. 그래서 서술형도 이제 많이 부분 점수 깎이는 게 SES 썼냐, 관사 언 썼냐, 문장 부호, 물음표 썼냐. 문장 부호도 문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뭐 약간 이제 좀 무자비한 학교는 부분 점수 없이 그냥 다 틀리게 하는데 서술형까지 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는 사실 내신은 없는데 내신 대비를 어떻게 관리해 줄까? 자유학년제 시작된 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발빠르게 생각을 한 거는 바로 최성고사입니다. 최성고사는 이제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인데 중학교 2, 3학년 시험 날짜 기간에 맞춰서 학교 교과서별로 시험 문제를 학교 스타일처럼 내서 정말 시험처럼 보는 거예요. OMR 카드 이용해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규 교재를 안 하고 학교 교과서로 저희가 또 만든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단어, 문법, 서술형 관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선고사라든지 또 실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연구 수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라든지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됐어.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예상 문제도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는 평상시에 하던 단어 암기를 하지 않고 각 학교별 교과서 문장 암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 암기 들어가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구두 테스트 보고 또 교과서 본문 내용을 학교에서 이제 한 번 듣고 이제 많이 까먹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법, 아마 여기까지 해야 조금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디데이인 날 최선고사 보고 틀린 문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께 상담 전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뭐 내가 잘했던 점, 뭐 최선고사 내신 대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목표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자가 피드백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선어학원에서는 철저하게 케어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내신 기간 때는 학생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틀린 문제라든지 구두 테스트를 더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그 다음은 학원에서 만드는 그 내신 자체 교재 샘플인데요. 우선 미니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별로 나오는 단어를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 뜻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예문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고 또 영영풀이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 미니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교과서 메인 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대형 학원의 장점은 각 학교별로 이제 소스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그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풀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의 각 단원별로 핵심 문법들이 있습니다. 문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설명 다시 한번 해주고 내신 기간 때는 레벨에 상관없이 학교별로 교과서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법부터 심화 문법까지 그 문제가 그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신이 어려운 학교는 저희가 정말 수업 시간에 문장을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문법이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어법 변형 예상 문제를 풀고, 예상 문제가 이제 총 3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오답 이유를 정말 철저하게 선생님이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별 기출 문제라든지 뭐 파이널 문제까지 이런 거 다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입시 그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내용이 기억나실 줄 압니다. 점수로 이제 산출되지는 않지만 생활기록부에 각 담임 선생님께서 서술형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저희 학생들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대 친구들이 가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위해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해요. 그때 이제 제가 들었었던 것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할 때 뭐 친구랑 싸웠어요. 뭐 이렇게 싸우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라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약간 대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걸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고 나면은 나중에 혹시 이제 외고나 자사고 이제 들어가게 돼서 면접 같은 걸 보는데 면접관님이 이걸 반드시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본인한테 마이너스였다라는 그 학생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어쨌든 중학교 가면은 교우 관계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렇고요. 아까 이제 이것도 입시전략연구소에서 보셨던 표인데 거기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던 부분을 저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서울권하고 경기권하고 자유학년제가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는 자유학년제랑 자유학기제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굉장히 그 자유학기제가 되게 폭넓어요. 근데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열이 많은 지역이 이제 꽤 있다 보니까 자유학년제를 가장 늦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을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도 1학년도 1년에 한 번씩은 봤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교육부에서 중학교 2, 3학년도 연계해서 자유학기제라도 가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과정 끝나고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이제 똑같아요. 어차피 내신 공부해야 되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또 완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 중요하고 진로 탐색 중요한데 내신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신경을 쓰고 중학교 때 문법은 다 떼고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학년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열심히 따라와요. 그런데 이제 1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 슬럼프, 사춘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옵니다. 그러면서 이거 중학교 내가 기대했던 중학교가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뭔가 6학년의 연장선 같다라는 이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선고사라든지 뭐 중2 프렙 과정이라든지 중간중간 그러한 커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선고사 굉장히 신경 써서 아이들 봐주고 있는데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겨울특강을 개강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업 실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겨울특강 때 분위기가 가장 좋고 아이들 가장 열심히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관계가 가장 잘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강 그리고 최선고사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최선고사 그 샘플인데요. 학교 문제처럼 객관식이랑 서술형이랑 저희가 내고 있고 또 학교 시험의 분위기를 만들고자 OMR 카드로 이제 작성을 하고 학교랑 똑같이 45분 주고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반드시 이제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 나오고 또 OMR 카드 마킹 실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뜨게 되는데요. 나이의 점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오른쪽에 보이는 캠퍼스 석차는 저희 중계 캠퍼스에서 같은 시험지를 푼 친구들 그 중에서 나의 이제 백분율이 나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여러 지역에 이제 캠퍼스가 또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출판사로 똑같은 시험을 본 친구들의 퍼센테이지 나의 퍼센테이지까지 같이 이제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내 점수, 그리고 이 시험지를 푼 전체 학생의 평균, 그리고 이 시험지를 푼 전체 학생의 상위 이제 10% 학생들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한눈에 보이시게 되세요.
그 다음으로 저희 이제 최선화학원 스페셜 클래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아테나 클래스가 새롭게 개설되었고 내년에 송스 클래스라고 해서 저희 최선화학원 최고 레벨이고 네임밸류가 되게 높은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은 원서 수업이 굉장히 많고 원어민 선생님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늘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거랑 숙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레벨 친구들보다 학습량이 1.5배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리딩 교재랑 리스닝 교재랑 어휘 교재가 2권 이상씩 들어가고 또 뉴욕 타임즈 잘 아시죠? 그 시사 매거진 통해서 계속 에세이 쓰고 또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맨 처음에 그 보여드린 영상에서 송스 친구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원장님이 책 서평을 가지고 그 블로그에 이제 글을 써주시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읽고 아이들이 또 매주 댓글을 달게 되는 이제 그런 숙제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속스 클래스라든지 타 클래스 운영을 하면서 토플 위주의 수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1월 달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이제 학원 다닌 친구들 중간중간 이제 토플 시험을 보거든요. 또 따로 송스 친구들은. 근데 점수가 정말 신기하게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까 이제 2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입시전략연구소에서 뒤에 이제 약간 잘렸던 부분인 제노스 입시전략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현재 6학년이 외고 자사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지필고사뿐만 아니라 이렇듯 이제 비교과라든지 자기소개서, 면접, 또 독서, 독후감 이런 쓰는 영역들을 아주 자세하게 1대1로 이제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이 이제 입시전략연구소 곽현희 차장님인데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겨울특강 시간표와 또 저희가 학년이 바뀌면 레벨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 커리큘럼은 1월, 2월 2달에 걸쳐서 겨울 특강이 들어갑니다. 특강이라는 것은 원래 정규 수업은 일주일에 6시간인데 특강은 이제 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일주일에 8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3월달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학교 적응하고 1년 내내 이제 수행평가 대비 들어가고 학원에서 최종고사를 7월 중순에 기말고사 시즌에 맞춰서 봅니다. 그리고 여름 특강은 여름방학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학원에서 3주 정도 특강이 굵고 짧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똑같이 정규과정과 더불어서 수행 대비를 해주고 그리고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이즈음에 중2 프랩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학원 레벨 이름입니다. 맨 왼쪽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레벨이 나와 있는데요. 레벨 이름 조금 특이하죠. 라틴어인데 일단은 밑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엘레판투스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아, 솔리스, 메이저, 송스 순서입니다. 아마 이제 이 솔리스에서 메이저 넘어올 때 좀 격차 많이 나고요. 또 갤럭시아에서 솔리스 넘어올 때도 격차가 조금 많이 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형상평가를 보고 레벨업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형상평가 점수는 윗반 레벨에 일단 평균을 넘어야 하고 중학교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시험 성적도 고려를 해서 레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그 자체 교재로 수업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딩 스마트와 리스닝 스마트라는 교재였는데 저희가 이것도 2년 전부터 2권을 하나로 합쳐서 리딩 교재 안에 리스닝 토플 영역을 많이 추가해서 재작년부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원 교재가 이제 토플을 기반으로 한 원서인데 올해 수능에서 외국어 영역 그 9문제가 영어 원서에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서의 그 중요성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겨울특강 시간표인데요. 저희가 원래 1월 4일부터 겨울특강을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학사 일정이 좀 바뀌게 되면서 대다수의 사립초등학교가 1월 첫째 주까지 이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재원생 친구들은 12월 말까지 6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월 4일부터는 일단 2021년도 1분기 수업이 진행은 되는데 여기까지는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을 하고요. 1월 11일부터 2주 동안 일단 1차 특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주일에 8시간 수업. 그리고 1월 말쯤 되면 아이들이 잠깐 다시 학교에 가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정규 시간표로 갔다가 이때 이제 아이들이 졸업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2월 15일부터 2주간 다시 2차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원래 이제 기존의 초등부는 4시에 수업이 시작이었는데 중등부부터는 6시 또는 7시부터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 시간표고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을 듣는 건데 겨울 특강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교 안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되잖아요. 그때 특강 수업이 이제 별도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강 교재 따로 있고 또 정확한 시간과 요일, 내용 안내는 나중에 저희가 학원 데스크에서 다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이제 근처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 알림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또 다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게 원형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 위주로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암중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상명중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중계중학교, 을지중학교, 아무래도 내신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고 많이 진학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내신 어려운 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잘합니다. 그 다음에 태랑중학교, 하계중학교, 청원중학교, 창일중학교, 중평중학교, 상계중학교, 비슷비슷하죠. 한천중학교, 재현중학교, 네, 그리고 이제 한눈에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아이들 학교 배정 나면 학교 알림이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저희 최선화학원 캐치프레이징 문구 중에 Fortune favors the prepared min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의 여신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아이들이 비록 내년에 자유학년제 기간이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